따기만 하면 뭔가 보장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노무사를 접근하신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전이나 전망보다는 자신한테 이제 맞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추구하신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010년부터 노무사 활동하고 계시는 노무법인 지안의 신동명 노무사님과 함께 노무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노무사 활동을 했고요. 그전에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나 상담,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걸 한번 저희가 네. 여쭤볼게요. 노무사를 준비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2001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구사학번인데요. 그동안 이제 노무사하기 2010년까지 이직을 8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적응을 잘 못했고 방황을 하는 시기를 좀 거쳤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경력이 다 망가졌었어요. 제 최종 직급이 이제 대리. 달자마자 이제 그만뒀던 계속 다니면서 막연히 이제 전문직이라는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계속 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노무사란 직업을 뭐 알아서라기보다는 검색을 해보니까 노무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뭐 과목 구성이라든가 공부량이라고 판단이 돼서 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 현재 노무사 생활은 어떻게 만족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이걸 뭐 직장인들도 들으시겠지만 저는 시계를 맞추면서 사는 삶을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고 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이런 삶들이 제 입장에서는 한평생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요. 선택적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예컨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출근도 내가 선택하고 퇴근도 내가 선택하고 만날 사람도 내가 정하고 이런 선택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역시 전문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선택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산다는 게 쉽진 않은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조금 벌 수가 있고 내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좀 자유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노무사라는 직업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저와 같은 성향이 있으신 분한테는 추천을 좀 드려요. 뭔가 좀 틀에 얽매여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느끼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찾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꼭 노무사가 아니지만 세무사든 뭐든 전문직을 선택을 하는 거는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계속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직을 빈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전문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도 현직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노무사 전망이 어떠냐. 뭐 세무사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자격을 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직업의 전망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한데 공부하시는 분 입장이나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그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차가 돼도 여전히 고전하시는 노무사님들이 많고요. 또 3, 4년만 돼도 어떤 방향을 잘 잡거나 또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엄청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비단 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님은 더 그러실 거고 공인중개사, 행정사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하면 노무사와 세무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따기만 하면 뭔가 보장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노무사를 접근하신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전이나 전망보다는 자신한테 이제 맞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추구하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랑도 비슷하긴 하네요. 노무사나 뭐 네. 변호사 사무실이나. 맞습니다. 뭐 어차피 하기 나름이죠. 저도 보면 제 동기들도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성장하신 분도 있고 제 선배지만 훨씬 더 안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역량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꺼려지는 미팅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뭐 강의하는 거는 안 해. 나는 뭐 저렇게 좀 영세한 데는 안 해.
나는 뭐 책 쓰는 거 귀찮아. 이렇게 뭐 이거 되고 다 하면 본인이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고전하시는 거고요.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노력을 하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전문직이라는 거는.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항상 이런 전망 같은 것만 딱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한테 맞는 거로 노력하시면 일반 직장인보다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AI가 대체를 한다는 이런 네.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만약에 AI가 법리적인 해석까지 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면 네. 어떻게 되시죠?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네. 이제 화두시잖아요. 화두죠. 저희도 화두죠. 그렇고. 예. 저희 법인에 이제 노무사님들이 7분 계시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과연 AI 시대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냐. 근데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자격증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노무사는 약간 어떤 것들을 좀 다루냐면요. 좀 답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자나 그 회사의 성향에 따라서 얘기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문 범위라든가 어떤 법에 대해서 그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땐 지금도 사실 뭐 네이버든 뭐 어디 사이트 뭐 구글이든 해서도 정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라는 거는 그거보다 좀 정리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지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스터디가 조금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뭐 세분사님도 계시지만 세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결국은 이 큰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시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노무사님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조금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얘기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로 병영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줘야지 그 분야가 빨리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노무사 영역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큰 시장부터 오지 않을까. 예컨대 변호사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사 담당자분들은 챗 GPT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또는 자영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은 챗 GPT를 활용하는 이점과 노무사를 활용하는 이점을 비교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은 노무사를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좀 아무래도 노무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 기간 동안 좀 저희도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 분야 혹시 저희는 뭐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법을 적용해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긴 한데요. 저희도 어느 순간에는 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짧게는 뭐 한 3, 4년, 길게는 뭐 10년 이내에는 웬만한 장부 작성은 다 전산화가 될 거고 자동화되고 사람이 물어보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답변해 줄 수 있는 정확도도 이제 높아질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뭐 아직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원과 회사, 직원과 국가, 회사와 회사 뭐 이런 일들을 다뤄요. 결국은 크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사람 성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챗GPT처럼 정답을 내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대체가 되거나 그렇진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 제 생각에는 아까 3, 4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최대한 20년? 네, 20년 정도는 방법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 자격사들도 그냥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먹고 살 걸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챗 GPT를 약간 업무에 보조하는 형태로는 네, 이제 네, 많이 네. 활용이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줘요. 높일 수는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물론 뭐 의료 현장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노무사라는 직업은 어쨌든 노무사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해석이라는 건 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의 상황, 그 대표자의 성향, 직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융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챗 GPT가 그런 결정까지 해주긴 사실 어렵거든요. 백데이터를 제공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는 아까 질문 드리려다가 못한 건데 네네.
민감한 거죠. 네. 노무사님들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뭐 제가 뭐 다른 이런 뭐 노무사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도 이제 항상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 나름이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제 동기 노무사님들 어떤 분들은 적자인 분도 있어요. 제가 15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15년인데도 적자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입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팟으로 어떤 큰 사건이라든가 컨설팅을 했을 때 뭐 1억씩 받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노무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창업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노무사를 따셔서 저희는 수습 노무사 6개월을 거치고 그 다음에 채용 노무사를 하거나 파트너 노무사님을 하실 때는 그건 어쨌든 일반 직장인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수습 노무사님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배우시는 단계니까 하고 채용이 되시면 채용됐을 때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솔직히 힘들겠다는 노무사 자격증에 비해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저같이 개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초반에는 당연히 적자고요. 몇 년간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할 때는 뭐 2년 하면 뭐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걸리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개업을 많이 안 하세요. 세무사님들도 개업 많이 안 하지 않으세요? 요즘 후배님들? 젊은 그 분들은 좀 많이 안 하시는 하시죠. 경향이 예,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땄을 때만 해도 다 개업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업들을 좀 안 하시긴 합니다. 현재 개업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비판이 엄청 많아요. 뭐 네가 뭐 노무사에 대해서 뭐 아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통 경우 일정 부분 올라가면 대기업에 있는 직원분들 수준은 되지 않나. 본인의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향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시간까지 5년에 갈 거냐, 6년에 갈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15년 차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이거 노무사 업무 하시면서 네네. 좀 인상 깊었던 사례나 네.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시면 좀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노무사들보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노무사에 속합니다. 특정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연간 최소 한 200회 정도 하기 때문에 15년이었으니까 한 3,000회 정도는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사장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맨날 나오죠. 근데 나쁜 직원 신의를 저버리거나 법을 교묘히 활용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뉴스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현장에서 보면 나쁜 직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나쁜 직원이라는 거는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도 나쁜 분들이에요. 법을 악용하거나 자기 권리 주장을 너무 많이 해서 조직 문화를 파괴하거나 오로지 어떤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나쁜 직원 문제 직원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직원은 너무 많으실 테니까 나쁜 직원에 대한 거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좋은 사장님 사례도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나쁜 직원 사례는 제가 노무사하고 초창기에 국선 노무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빠서 못하지만 국선 변호사처럼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사정을 막 얘기하시고 자기가 부당한 뭐 대우를 많이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해서 또 저는 이제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부당해고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걸 인정받고 일정 부분의 금전을 받아서 드린 거죠. 그리고서 그분이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점심을 한번 하자.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고맙다. 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사실은 노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하면서 그 회사가 너무 억울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도 좀 짧았고 또는 미심쩍지만 그분을 대리해주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대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좀 거짓말을 좀 했다. 뭐 각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때 좀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 참 그분은 나쁘다. 사실을 말해서 해야지.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속여오면서 했을까. 물론 재판이라든가 그런 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해서 사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되게 힘들게 서울에서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셨었어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도 주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셨는데 근데 그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 직원은 사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왜 월급을 안 주냐, 왜 늦냐 이렇게 자꾸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기다려달라 하다가 그분이 본인은 일이 없으니까요. 경쟁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월급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 뭐 폐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다고 하니까 그분은 어쨌든 나를 보고 있고 그분이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내 책임이니까 내가 벌어서라도 나는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의를 지켜주는 좋은 사장님이셨고요. 근데 제가 왜 좋은 사장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그 직원분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 저렇게 하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또는 뭐 본인도 뭐 노력을 하시거나 그만두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뭐 그거는 뭐 그 사장이니까 나는 사장님이 받아온 돈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하셨었어요. 좀 얄밉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좀 아니시다. 충분히 하셨다라고 해도 아, 뭐 나는 하는 게 맞다. 좀 답답할 정도로 좀 선한 분이셨다. 제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노동자 단체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선한 또는 정말로 직원들을 위하는데 좀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나쁜 직원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좀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그런 분들 편에 서서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진짜. 네, 아르바이트까지. 사실 뭐 많거든요. 예, 요즘은 법들이 오픈이 되고 권리의식이 늘다 보니까 사실은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직원분들이 법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나 뭐 네. 이런 데서 상담을 받거나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이 활용할 수 네. 있는데 사장님들은 마땅히 또 그렇게 활용하기 네. 어렵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이런 얘기 막 법 얘기하고 그러면 아, 사업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세무사님 많이 네.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법이라는 탁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노무사 시험은 저희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노무사의 전망, 하면 뭘 하지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정말 냉철하게 시험 합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시험을 도전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또 젊으신 분들이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전 이런 거 먼저 알아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노무사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직업인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거기서라도 성장을 하시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승진하고 뭐 좋은 성과를 내려면 노무사는 더 그렇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좀 백지장 같은 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허벌판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합격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지 됐으니까 뭐 나는 될 거다라고 하시면 요즘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한테 적합한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